안녕하세요. 판매디랩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 의대, 치대, 약대, 수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대학 학부생과 고등학생이라면 꼭 알아야 될 핵심 전략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학생들이 GPA나 MCAT, DAT 같은 보이는 점수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죠. 고등학생이라면 뭐 SAT나 GPA, AP 점수에 집중을 할 겁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상위권 미국 의치학대에 합격하고 싶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따로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정성적 평가 요소입니다. 쉐도잉, 발런티어, 클리니컬 활동, 추천서 같은 것들인데요. 이건 단순한 스펙이 아니라 학생이 이 왜 이 길을 선택했고 얼마나 진지하게 준비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증거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만나본 많은 학생들 중에서 GPA 4.0, MCAT도 고득점 이렇게 돼 있는데 정성적인 활동이 부족해서 떨어진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특히 고등학생들 SAT 점수가 1,500이 넘는데도 메디컬 액티비티라든가 쉐도잉이 없어서 상위권 프리메드나 프리덴탈 트랙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결국 이유는 하나죠.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경험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제 많은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이런 활동이 중요하다는 건 알아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정보는 또 단편적이고 일반 유학원들도 전략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정성적 평가 요소란 정확히 무엇이고 왜 이 요소들이 합격을 좌우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포인트를 강조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미국 의치학대 합격 가능성을 2배 이상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국 의대, 치대, 약대 진학을 목표로 한다면 학부 시절 준비해야 될 스펙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바로 이제 정량 평가 요소와 정성 평가 요소입니다. 정량 요소는 이제 익숙하시겠죠? GPA나 뭐 MCAT, DAT 같은 시험 점수, 뭐 즉 이제 여러분의 학업 역량을 보여주는 수치들이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러한 숫자보다 더 중요한 그 합격 변수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우측에 보이시는 정성 평가 요소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네 가지 핵심 활동이 포함되는데 닥터 쉐도잉, 메디컬 발런티어, 리서치, 리커멘데이션 레터, 강력한 추천서가 필요하고요. 하지만 이제 단순히 이걸 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얼마나 전략적으로, 얼마나 진정성 있게 준비했느냐. 바로 여기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약대 진학을 준비한다면 뭐 팔마시스트 쉐도잉, 뭐 의대 가면 이제 닥터 쉐도잉처럼 전공에 맞는 현장 경험이 필수고요. 봉사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청소나 뭐 행사 도우미가 아니라 의료 환경에서 환자하고 커뮤니케이션이 포함된 활동이 지원서를 진짜 살아있는 경험으로 만들어 줍니다. 리서치도 역시 뭐 그냥 참여했다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맡은 역할, 기여한 바가 명확하게 입학사정관의 눈에 띄어야 됩니다. 추천서도 마찬가지죠. 이 학생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뭐 이제 형식적인 문장은 의미가 없고요. 뭐 프로젝트에서 태도, 성과, 협업 능력까지 구체적으로 담아야 진짜 추천서가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정성평가 요소들은 그냥 하겠다고 되는 게 또 아니라는 점이죠. 준비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특히 국제학생들, 유학생들은 이제 비자나 행정적인 제약도 있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단순한 참여를 넘어서 전략적인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명확한 목표를 갖고 결과로 이어지게 해야 입시, 지원, 의치학대에 대해서 입학에 대해서 위해서 이제 의미 있는 활동이 됩니다. 고등학생이 이제 미국도 이제 상위권 프리메드나 프리덴탈, 프리벳, 트랙이나 이제 통합의대, 통합치대 과정을 목표로 한다면 절대 점수만으로 또 부족하고요. SAT나 GPA, AP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그건 이제 단지 뭐 일종의 입장 티켓일 뿐이고 합격을 결정짓는 건 이제 그 너머에 대한 진정성이죠. 입학사정관들은 이제 단순히 이제 뭐 공부 잘하는 학생보다 왜 이 진로를 선택했는가, 얼마나
깊게 이해하고 있는가, 의치학대는 그렇습니다.를 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이제 답하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정성평가 요소다. 이렇게 저희는 말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고등학생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준비해야 될까요? 첫째, 메디컬 관련 이제 현장 체험으로서 이제 병원이나 복지시설, 뭐 요양원, 의료기관 같은 데에서 봉사나 체험은 단순히 이제 흥미를 넘어서 실제 의료 현장에 대한 이해심과 그다음에 관심의 깊이를 나타내고 보여줍니다. 이런 경험이 이제 결국은 에세이나 이제 그 인터뷰에서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핵심 스토리로 작용하죠. 둘째로 이제 닥터 쉐도잉이고요. 의사, 치과 의사, 뭐 이제 수의사 등 전공 분야 진료 현장을 직접 관찰한 경험이 나중에 이제 입학사정관에게 이 학생은 이 길을 직접 보고 결정한 준비된 지원자다라는 강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죠. 셋째, 사이언스 리서치, 뭐 논문급 수준은 아니더라도 기초적인 뭐 의생명과학 정도 연구에 참여한 경험이 탐구력이나 이제 논리적 사고력, 지적 호기심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스펙입니다. 넷째, 뭐 이제 의료 복지 분야 이제 발런티어가 되겠죠. 미국의 이제 메디컬 계열 입시 같은 것들이 지식보다 사람, 를 향한 태도, 이제 공감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뭐 그리고 또 다섯째 완성도 높은 추천서, 좋은 추천서 이런 것들은 이제 단순히 열심히 했다 이런 문장이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에서 어떤 태도로 이제 이 학생이 무엇을 성취했는지 구체적으로 담아야 입학사정관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상위권 메디컬 계열 대학일수록 시험 점수만 높은 학생보다 학생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경험으로 자신을 검증한 학생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런 정성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준비한 학생들이 나중에 지원했을 때 합격 여부에 대해서도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오늘 영상의 본격적인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닥터 쉐도잉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고 왜 중요한지 그리고 대학생과 고등학생 각각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먼저 닥터 쉐도잉 정확히 어떤 경험일까요? 말 그대로 의사의 진료 현장을 바로 옆에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지켜보는 활동입니다. 환자 상담, 뭐 이제 진단, 치료, 보호자와의 소통, 의료진과의 협업까지 이제 의사의 하루를 온전히 관찰하고 직접 진료는 하지 않지만 그 판단과 책임의 순간 그런 부분들까지 그 가장 현실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단순한 견학이 아니죠. 학생이 직접 의사의 직무, 그 가치, 환자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 안에서 이제 내가 정말 이 길을 선택할 준비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시간으로 보면 됩니다. 그럼 왜 이제 이 쉐도잉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제 그 입학사정관들은 GPA나 MCAT 점수만으로는 이 학생이 진짜 의료인, 메디칼 관련된 의료인이 되고 싶은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했죠. 하지만 이제 쉐도잉을 본 순간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답을 얻습니다. 이 학생이 이제 진짜 진료 현장의 현실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미래를 상상해 봤다. 입학사정관에게 쉐도잉은 이제 단순히 이력 한 줄이 아니라 진정성이라든가 성숙함, 뭐 진로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뭐 이제 거의 아이비리그급 의대죠. 뭐 하버드나 예일, 스탠퍼드 이런 의대 재학생들도 90% 이상이 거의 대부분이 의대나 치대 입학 전에 쉐도잉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미국 내 3분의 2 이상의 의대나 치대가 어드미션 리콰이어먼트에 최소 100시간 이상의 쉐도잉을 권장 또는 필수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스펙이 아니라 진로에 대한 증명, 그리고 학생의 지원서를 살아 숨쉬게 만드는 핵심 무기가 된다. 이런 경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미국의 대학에 재학 중인 학부생이죠. 대학생들이 닥터 쉐도잉을 어떻게 찾고 신청할 수 있는지, 뭐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 네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대학 내 병원이나 이제 의대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의과대학을 보유한 미국 대학들은 그 프리메드 트랙 학생들을 위해서 공식적인 쉐도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뭐 존스 홉킨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 학기 중에 정기 신청을 통해서 병원 쉐도잉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뭐 UCSD 아니면 UC 데이비스 같은 주립대학도 이제 학부생 대상으로 해서 의료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호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교와 병원이 뭐 떨어져 있는데도 뭐 얼반 세미스터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여름방학 동안 이제 맨해튼에 있는 병원에 있는 쉐도잉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뭐 이런 기회는 이제 프리메드 어드바이저나 아니면 뭐 헬스 프로페셔널 오피스 이런 데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공지도 되고 신청 시에 이제 자신의 목표나 이제 관심 분야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둘째, 의사에게 학생이 직접 쉐도잉 요청을 하는 건데요. 학교 밖에서 이제 기회를 찾고 싶다면 의사에게 직접 요청하는 방법도 일종의 하나의 전략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자신이 다녔던 뭐 소아과 어렸을 때 다녔던 아니면 내과 뭐 아니면 가족이 다니는 병원 뭐 또는 거주지 인근에 있는 병원을 대상으로 해서 정중하게 이제 학생이 이메일을 보내고 요청하고 공손히 요청한 다음에 전략적으로 이런 뭐 이때 또 태도와 표현이 기회를 좌우할 수도 있겠죠. 셋째, 요즘에 많이 이제 버추얼 쉐도잉 같은 플랫폼이 많이 운영되고 있어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줌 기반의 버추얼 쉐도잉도 이제 입학사정관이 인정하는 공식 경험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뭐 대표 플랫폼으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웹시어더워 아니면 힐 네트워크 등이 있고 실제 진료 사례를 관찰하고 이제 시간 인증서 같은 서티피케이트도 발급해 주고 있어요. 특히 이제 쉐도잉을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뭐 다양한 전공을 경험해 보거나 기초 개념을 잡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넷째로 이제 스크라이빙이나 EMT, 메디컬 어시스턴트 이런 것들을 대체 경험을 활용하는 건데 쉐도잉 기회를 이제 찾기 어려운 경우에 이제 현장 기반의 유급 직무도 매우 강력한 대안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스크라이브 같은 거는 이제 의사 옆에서 실시간으로 진료 내용을 기록하는 거고 EMT나 CNA, 왜냐면 케어기버 같은 통해서 환자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포함된 이제 능동적인 임상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이제 단순히 스펙이 아니라 에세이나 인터뷰에서 깊이 있는 이야기로 발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쉐도잉은 이제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주도해서 만들어내야 될 입학 전략의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쉐도잉 기회를 이제 미국의 대학교 재학생이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근데 이제 실제 현장에서는 대학생들도 예상하지 못한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미리 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첫째, 학생이 만약에 영주권 시민권이 아니라 이제 유학생 신분일 경우에는 비자 문제가 있죠. F1 학생 비자의 문제가 있고 병원 접근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F1 비자를 가지고 있는 국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미국 병원에서 이제 쉐도잉을 참여하려고 해도 법적 제약이라든가 아니면 병원 내 규정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진행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보면 어떻게 보면 미국에 이제 환자 개인정보 보호법이라고 있어요. 그거에 어떤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병원 입장에서 또 외부인이 환자 진료 현장을 관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민감할 수도 있고, 환자들도 민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쉐도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유학생이 이제 쉐도잉 요청이 거절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둘째, 의사들이 무응답 또는 기회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학생이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직접 의사한테 쉐도잉 요청 이메일을 보내도 의사들도 이제 바쁜 일정 속에서 회신을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하고 뭐 이제 개인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소규모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쉐도잉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아예 없어요. 운영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단순히 연락한다고 해서 바로 기회가 또 연결되지도 않습니다. 셋째, 내가 재학 중인 대학에 의대가 없는 경우인데요. 의과대학을 보유한 대학은 이제 쉐도잉 기회가 풍부한데, 뭐, 예를 들면 리버럴 아츠 컬리지라든가 일반 대학에 학교 차원의 쉐도잉 연계 시스템이 아예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외부 병원 아니면 뭐 가족이 다니는 클리닉, 개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학생이 모든 과정을 이제 스스로 주도해야 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죠. 넷째, 의료계 인맥이 없는 학생의 경우인데요. 뭐 부모님이나 이제 친척이 의사인 경우라면 조금이라도 쉽게 기회를 접할 여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실 그렇지는 않죠. 이런 인맥이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이제 막막하고 그런 것들이 현실입니다. 이럴 때는 이제 보통 학교의 프리메드 어드바이저나 프리 헬스 클럽
뭐 온라인 플랫폼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자신의 네트워크를 스스로 확장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쉐도잉은 이제 단순히 하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되는 활동이 아니고요. 제도적, 행정적, 환경적인 현실의 장벽을 정확히 인지해야 되고 그에 맞는 전략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이제 미국 상위권 프리메드, 프리덴탈, 프리베트렉 아니면 BSMD, BSDDS 같은 통합의대 통합치대 과정 진학을 목표로 하는 고등학생들에게 고등학교 기간에 쉐도잉이 왜 중요하고 필요한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AT나 이제 GPA, AP 점수 같이 정량적 스펙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죠. 상위권 트랙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게 바로 학생의 이제 메디칼 관련 진로, 연계성, 뭐 이런 것들입니다. 얼마나 이제 이른 시기부터 관심을 갖고 스스로 이제 메디칼 관련 분야에 대해서 탐색해 왔는가, 이런 것들인데요. 입학사정관들은 단순히 이제 점수 높은 학생들보다 이 학생이 이 길을 진지하게 고민했는가, 그다음에 직접 경험해 봤는가 이런 것들을 더 보죠. 그래서 이제 바로 여기서 쉐도잉 같은 경우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 합니다. 단순히 이제 책에서 본 것들이 아니라 실제 진료 현장에서 의사나 치과 의사의 하루를 따라다니며 환자와 대화하고 의료진의 판단, 뭐 진료실의 현실을 직접 눈으로 본 경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스픽이 아니라 나는 이 길을 실제로 보고 이해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 안에서 내 미래를 상상해 봤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되죠. 물론 이제 그 한국에서 고등학생이 이제 의사 곁에서 쉐도잉을 하는 건 또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대안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해외 의료 봉사 프로그램, 의료 관련 영어 캠프, 아니면 판메디랩, 저희 판메디랩에서 또 운영하는 닥터 쉐도잉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참여하면 고등학생 신분으로도 이제 충분히 입학사정관들에게 인상 깊은 활동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마지막에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는데, 쉐도잉 경험이 결국은 나중에 커먼 앱에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뿐만 아니라 서플먼트 에세이를 쓸 때 가장 강력한 이야기 소재가 됩니다. 진료 현장에서 마주한 뭐 인상 깊은 장면, 환자하고 인터랙션, 상호작용, 그 안에서 느낀 감정 이런 것들이 나는 왜 이 길을 가고 싶은가? 라는 질문에 가장 설득력 있게 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고등학생은 어떻게 이제 쉐도잉 프로그램을 찾고 그 경험을 실제 입학 지원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메디컬 액티비티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 문제는 이제 현실적인 제약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등학생들도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병원 쉐도잉 접근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미국이나 한국이나 병원이 이제 미성년자의 참여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또 법적인 행정적 보험상 제약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등학생이 병원 진료 현장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몇 가지 전략을 활용하면 고등학생 신분으로도 이제 충분히 강력한 쉐도잉 활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첫째, 해외 단기 의료 체험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이제 가장 실현 가능한 방법이 이제 방학 중에 이제 또는 미국이나 뭐 제3국가에서 진행되는 단기 의료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해외 의료 봉사 캠프라든가 의료 체험 중심 영어 캠프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메디랩이 운영하는 인증 기반의 쉐도잉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고등학생들도 이제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입학 사정관에게 공식적인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대학생 섹션에서 말씀드렸죠. 버추얼 쉐도잉, 가상 쉐도잉 인증 프로그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 웹쉐도우나 힐 네트워크 같은 온라인 쉐도잉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대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생들도 참여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실제 환자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된 강의를 듣고 줌 통해서 의료진의 일상을 간접 체험하고 시간 인증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이 이제 단순히 수강이 아니라 에세이에서 내가 본 장면, 그다음에 느낀 점, 배운 가치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강력한 소재가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셋째, 이제 지역 병원, 지역 병원에 아니면 지인 병원에서 직접 요청하는 겁니다. 자신이 사는 지역의 병원 혹은 이제 부모님이나 지인이 다니는 클리닉 이런 데에서 직접 쉐도잉을 요청하는 것도 유효한 방법입니다. 다른 이제 가족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의사라서
부모님을 통한 쉐도잉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표면적으로 이제 가장 쉬운 방법처럼 보일 수 있는데 입학사정관의 그 눈에서 볼 때는 이제 객관성과 신뢰도가에서 이제 세 가지 한계를 본다고 합니다. 객관성이 이제 그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부모님이나 직계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이 형식적일 수 있고 편안한 환경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입학사정관들은 판단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쉐도잉을 통해서 이제 추천서를 받게 돼도 추천서 신뢰도에도 문제가 있는데 뭐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의사라서 아버지가 써준 추천서는 뭐 당연하겠지만 입학사정관이 객관적으로 평가로 받아들이지 않겠죠. 반드시 비혈연 제3자 의사에게 추천서를 요청해야 의미가 있고요. 또한 경험의 깊이, 다양성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판단한답니다. 한 명의 이제 의사 한 공간에서 활동하면 진로 탐색의 폭이 너무 좁고 진정성이 떨어진다 이런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 많은 한국 고등학생들이 시도잉의 중요성은 알게 돼도 이제 막상 실행에 옮기려 하면 이제 생각보다 또 많은 벽에 부딪히게 될 수 있죠. 이번에는 그 현실적인 한계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병원 접근에 법적, 행정적 제한이 있다. 한국 병원은 물론이고 미국 병원도 미성년자에게 이제 병원 출입 자체를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보호자 동반 없이는 출입이 어렵고,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보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이제 진료 현장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특히 이제 한국은 이제 쉐도잉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 그 일반화되어 있지도 않고 의사들도 이제 학생 참여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기는 분위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이제 쉐도잉을 하고 싶어도 받아줄 병원이 없다.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둘째, 시간과 여건의 부족입니다. 한국 고등학생들은 이제 SAT나 AP, GPA, 물론 이거 내신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EC 활동까지 준비를 동시에 다 해야 되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장기적인 쉐도잉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많은 학생들이 얘기합니다. 시간이 있어도 병원이 안 받아주고 병원이 열려 있어도 학생에게 시간이 없고 쉐도잉을 하고 싶어도 이제 일정과 환경이 허락하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얘기고요. 셋째, 입시에 활용되지 못하는 쉐도잉이 있다. 이건 이제 많은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간과하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이 실제로 쉐도잉을 했다고 하더라도 병원 측에서 이제 서티피케이트, 공식 인증서를 발급해 주지 않거나 추천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 쉐도잉 활동, 이 액티비티는 나중에 지원할 때 일종의 입시에서 증명할 수 없는 활동으로 간주될 수도 있죠.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병원이 이런 활동에 대해서 문서화해주는 문화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단지 저도 했어요. 쉐도잉 했어요. 이라는 말만으로만 이제 입학사정관을 설득하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쉐도잉은 단지 해봤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입시에서 의미 있으려면 반드시 이 세 가지 함께 갖춰야 됩니다. 그 경험이 진짜였는가? 그다음에 그 안에서 무엇을 느끼고 배웠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충족될 때 쉐도잉이 비로소 나중에 그 대학 지원할 때 지원서를 살리는 스토리가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이제 쉐도잉의 정의와 중요성, 그리고 이제 실제 준비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오늘 영상의 두 번째 핵심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메디컬 발런티어, 의료 봉사 활동입니다. 쉐도잉이 이제 의료인의 세계를 관찰하는 경험이다라고 하면, 발런티어는 의료인의 태도를 직접 실천해보는 경험입니다. 지원서 속에 이제 한 줄의 활동이 아니라 입학사정관한테 이 학생은 뭐 사람과 함께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 이런 인상을 남기는 가장 인간적인 스펙, 바로 메디컬 발런티어이죠. 그럼 이제 왜 중요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학생들이 이제 미국 의대나 치대, 약대, 수의대 진학을 준비하면서 GPA라든가 MCAT, 뭐 DAT 같은 이제 정량적 스펙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지만 이제 입학사정관이 진짜로 보고 싶어 하는 건 이 학생이 얼마나 똑똑한가를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런 거라고 봐요. 이 학생이 정말 의료인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질문에 가장 인간적이고 진솔하게 답할 수 있는 경험이 바로 메디컬 발런티어, 의료 봉사활동입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 내 많은 의대나 치대에서 최소 40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추천이나 권장하고 있고,
뭐 미국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동물보호소라든가 동물 쉘터 이런 데에서 아니면 동물병원에서 400시간, 500시간 가까이 이제 이상의 봉사활동 경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기준이 단순히 시간을 채우라는 뜻이 아니고요. 오랜 시간 동안 환자, 동물일 수도 있고 환자하고 함께하고 그 안에서 느낀 변화라든가 아니면 성장, 감정의 깊이를 보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의미 있는 이제 메디컬 발룬티어라는 것들이 이런 순간들 속에서 만들어지는데 예를 들면은 뭐 복지시설에서 이제 환자의 손을 잡아주면서 눈을 마주치는 순간 아니면은 노인의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약을 복용하는 것을 도와드리며 이제 그분들과 이제 외로움을 달래고 같이 함께 했던 시간들 뭐 시력 검사 이런 봉사에서 한 사람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장면 해외 의료 봉사에서 이제 언어는 통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전해졌던 순간 이런 것들이 이제 단순히 도와주는 활동이 아니고 바로 의료인의 태도를 배우는 사람을 대하는 마음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학생의 에세이와 인터뷰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설득력 있는 스토리도 살아난다고 합니다. 이제 미국 대학 학부생들이 의대나 치대, 약대 등 메디컬 계열 진학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제 의미 있는 의료 봉사 활동을 찾아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이 말하고 있어요. 저 봉사 활동 했어요. 하지만 이제 입학사정관이 진짜로 보고 싶은 건 단순한 이제 시간 기록이 아니라 그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고 무엇을 얼마나 본인이 성장했는가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이제 다음 네 가지 전략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대학 내 리소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이제 미국 대학에서는 이제 프리랜스 어드바이저 또는 이제 그 커리어 센터가 있죠.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그 프리메드나 프리덴탈 학생을 위한 봉사 프로그램도 연계해주고 신청서 검토해주고 활동이나 어떤 뭐 그 액티비티에 대한 확인서도 제공하고 추천서 연결까지도 지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학교 내부에서 이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신뢰도 높은 루트라고 보여지죠. 둘째, 이제 병원이나 보건소, 뭐 이제 이런 쪽에서 발런티어 서비스를 활용하면 좋다고 하네요. 많은 병원이 웹사이트에 이제 발런티어 서비스 섹션을 따로 운영하고 있고요. 봉사 신청 양식, 지원 일정, 뭐 활동 장소, 조건 등 이런 것들을 모두 안내하고 있어서 학생 입장에서 명확하게 계획을 세우기가 좋습니다. 특히 이제 뭐 대학교 캠퍼스 인근에 이제 티칭이나 그 티칭 호스피탈이라든가 이제 커뮤니티 헬스 센터 같은 데는 이제 프리메드 학생에게 우선 기회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셋째, 지역 커뮤니티 기관에 직접 연락을 하는 경우인데 널싱홈이라든가 커뮤니티 클리닉, 뭐 호스파이스 등 이제 소규모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학생을 더 따뜻하게 받아준다고 합니다. 이런 기관이 이제 시스템이 더 유연하고 학생에게 더 많은 역할을 맡기기도 합니다. 넷째, 뭐 이제 클럽 아니면 NGO, 국제의료 봉사 플랫폼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미국 대학 내에서도 이제 프리랜스 클럽이나 이제 암사 같은 학생 주도 클럽들도 있고 이들은 이제 직접 의료 봉사 프로젝트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이제 외부 기관과의 협력 루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의료 NGO에서 운영하는 해외 봉사 프로그램 같은 것도 참여하면 굉장히 이제 강력한 활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미국 의치학대를 준비하는 이제 많은 대학생들이 이미 의미 있고 이제 퀄리티 있는 메디컬 발런티어를 해보려고 하는데, 하지만 막상 이제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찾고 신청하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현실적인 제약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쟁이 치열한 봉사 기회 이렇게 되는데, 미국 내 이제 병원이나 클리닉,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이제 공식 봉사 프로그램은 지원자도 많고 자리도 적습니다. 특히 대도시의 대형 병원일수록 경쟁률이 높고 수차례 여러 번 이제 지원을 해도 연락조차 받기 어려운 경우가 흔하죠. 둘째, 이제 비자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유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비자 및 법적 제약이 있습니다. 이제 F1학 비자를 가진 국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병원 측에서 신분 조건 때문에 어떤 특정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참여를 제한하거나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문제가 되는 환자 개인정보보호법 문제 때문에 환자와 직접 대면하는 활동에도 참여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셋째, 의미 없는 역할과 낮은 만족도가 또 있을 수 있어요. 메디컬 발런티어라는 게 이제 쉐도잉에 비해서 기회를 찾는 건 상대적으로 좀 더 쉬워요. 근데 여기에 저 일종의 함정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볼런티어를 했는데, 뭐, 정리정돈, 행사 안내, 데스크 보조, 이런 이제 환자와 접점이 없는 활동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데 이제 이런 경우는 보통 시간과 에너지만 소모되고 에세이에 쓸 내용이 안 나옵니다. 추천서로도 연결이 안 되겠죠. 그래서 입학사정관이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이런 활동이 형식적인 스펙으로밖에 안 보여지고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할 때는 봉사활동을 선택할 때 반드시 그 구체적인 내용, 구조, 목표 이런 것들을 꼼꼼히 보고 선별적으로 선택하는 전략이 반드시 필수입니다. 넷째, 시간과 학업의 압박이 굉장히 큽니다. 의치학대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제 GPA 관리라든가 MCAT, DAT, 쉐도잉, 리서치, 뭐, 너무나도 많이 할 일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봉사활동에 꾸준히 시간을 투입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학기 중에는 이제 수업, 뭐, 아니면 수업일 뿐만 아니라 봉사활동 일정이 이런 것들이 충돌하게 되면 또 시험 기간에 이런 경우에는 뭐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진짜 의미 있는 봉사활동 어떤 기준으로 충족해야 될까? 이렇게 보자면 첫째, 그 말씀드렸죠. 환자 중심으로 환자 또는 취약계층과 정서적, 정신적 상호작용이 포함한 봉사활동이어야 된다.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더 유리하고 3개월 이상 참여한 한 군데 하나의 봉사활동을 3개월 이상 참여하게 되면 많은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뭐 의료 환경 기반으로 이제 병원이나 요양시설, 복지센터 같은 데 실제 의료 공간에서 활동하는 것이 좋고요. 이제 특히 또 책임 있는 역할로서 명확한 담당 업무도 있어야 되고 단순 보조가 아닌 주도적인 참여를 할 수 있으면 더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이제 미국 의치학대 뭐 이제 수의대 진학을 목표로 해서 상위권 프리메드, 프리덴탈, 프리팜, 프리벳이나 이제 통합의대, 통합치대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에게 의료 봉사활동 이게 왜 필요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진로 탐색의 진정성과 깊이를 증명하는 활동이다. 이제 대학 입학사정관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이 이런 것들이겠죠. 일종의 이 학생은 왜 의료인이 되려고 할까? 메디컬 발런티어라는 거는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가장 설득력 있게 답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단순히 이제 관심이 아니라 의료 현장에서 실제 환자하고 마주하고 그 길을 이제 직접 검증한 경험이기 때문이다. 특히 고등학생은 쉐도잉이나 리서치 기반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접근성 높은 의료 봉사활동은 이제 그만큼 더 큰 의미가 가질 수 있습니다. 둘째, 인성평가 기준을 충족시키는 활동이 된다. 미국 의치학대는 이제 단순히 점수 높은 학생만 뽑는다는 건 아니라고 했죠. 그들이 진짜 찾는 건 이제 환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 그다음에 인간적인 역량을 갖춘 예비 의료인입니다. 메디컬 발런티어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공감력이나 책임감, 아니면 따뜻한 시선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활동이 된다고 합니다. 셋째, 에세이. 정말 중요하죠. 그 미국 대학 지원할 때 에세이 정말 중요한데 에세이나 인터뷰에서 가장 강력한 이야기의 원천 지원서 지원서에서 중요한 건 이제 무엇을 했는가를 보다 이제 왜 했고 무엇을 느꼈는가가 중요합니다. 메디컬 발런티어라는 게 이제 이 에세이와 인터뷰에서 가장 감동적인 설득력 있는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말씀드렸던 비슷한 내용인데 뭐 복지시설에서 노인 할아버지 할머니 약 복용해드렸던 도와드렸던 것들 뭐 이런 것들 의료 봉사 활동을 하면서 언어가 통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마음이 통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에세이에 잘 녹일 수 있는 내용이 그런 것들이 이제 의료 봉사활동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고등학생들이 메디컬 발런티어 활동을 이제 그 실제로 어떻게 찾고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가장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쉐도잉은 이제 고등학생들에게 쉽지 않다고 했죠. 쉽지 않지만 의료 관련 봉사활동은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전략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믿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학교나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지역 커뮤니티 연계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뭐 미국 현지 고등학생이라고 하면 이제 학교의 그 가이던스 컨설러나 프리에스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지역 병원 아니면 뭐 요양시설, 복지센터 이런 곳들과 연결된 봉사활동 프로그램 정보를 받을 수 있고요. 한국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뭐 국제학교에 있는 진학 상담실, 뭐 대외활동 게시판, 뭐 보건복지부나 행안부, 행정안전부 등의 이제 공공기관 사이트에 이제 복지시설, 복지기관 관련된 봉사 정보 이런 것들을 충분히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둘째,
병원이나 이제 복지시설, 요양원 같은 곳에 직접 또 연락을 해보는 거고요. 국내 대부분의 이제 병원이 이제 고등학생의 자원봉사를 제한하고 있는데, 요양원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지역 보건소 같은 경우에 고등학생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직접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로 활동 목적이나 가능한 일정, 이런 것들을 보내보면 높은 확률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이제 의료 NGO나 해외 의료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겁니다. 이제 의료 NGO나 해외 단기 봉사 프로그램 이런 것들 캠프가 일정이 체계적이고 또 이제 교육이나 실습이 병행되기도 하고 수료증도 주고 여러 가지 좀 안전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도 좋고요. 넷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버추얼 발런티어링이 있어요. 버추얼 쉐도잉뿐만 아니라 가상 의료 봉사 활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줌 기반으로 해서 입학사정관이 인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진행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이제 고등학생이 이제 메디컬 발런티어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찾고 참여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렸는데 그런데 이제 실제 현장에서는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 활동 준비를 하면서 또 고등학생 입장에서 쉽게 간과하거나 오해하거나 아니면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보자면 첫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등학생 입장에서 한국에 있는 병원에서 액티비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미국 의치학대 목표를 하고 있는 한국 고등학생들이 이제 병원 출입하는 거. 요즘에 코로나 때 이후부터는 한국의 거의 대부분의 종합병원이나 대형 병원들은 대학생 이상만 의료 봉사활동을 받고 있고 고등학생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이제 아직도 고등학생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쉽지는 않죠. 둘째, 형식적이고 단발적인 활동만 제공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일부 학교나 기관이 이제 제공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보면 뭐 캠페인 행사 보조, 물품 정리, 접수 데스크 보조 이런 것들과 같이 이제 의료 현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회성 활동에 그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활동들이 사실 그 시간 채우기에는 도움이 되는데 입학사정관들이 볼 때는 이제 공감력이나 책임감, 뭐 환자 이런 메디칼 관련 부분으로 볼 때는 전혀 평가 대상이 안 되죠. 그다음에 셋째, 시간 자체가 또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우리 한국 고등학생들도 이제 SAT, AP, 내신, EC 뭐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 안에서 봉사활동을 또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넷째, 활동을 한다고 해도 지금 한국에서 의 기준을 보면 이런 거에 대한 봉사활동에 대한 서티피케이트를 받기도 굉장히 어렵고 추천서를 받기도 애매한 경우 굉장히 많이 있죠. 이건 많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경험해 보셔서 아셨겠지만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때문에 고등학생들에게 또 봉사활동이 단순히 참여가 아니라 이제 그 전략적인 설계가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봉사활동을 진행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미국 의치학대 입학을 준비하는 미국 대학생과 한국 고등학생들에게 모두에게 이제 사이언스 리서치 스펙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활동을 어떻게 의미 있는 입시 스펙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의치학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대학생이라면 이제 그 리서치는 단순히 어떤 선택이 아니라 그 사실상 필수에 가깝다고 합니다. 모든 의치학대가 공식적으로 리서치를 요구하는 건 아닌데 연구 경험 없이도 의치학대에 합격하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정말 예외적인 소수의 사례일 경우라고 보여지고 이제 이렇게 메디컬 스쿨이나 덴탈 아니면 수의대 약대는 좀 덜하지만 의치대, 수의대를 입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의치대, 수의대, 상위권 특히 이런 경우에는 뭐 MD나 PhD 통합 트랙 같은 경우도 또 마찬가지고 통계에 따르면 미국 의대 지원자의 60% 이상이 리서치 경험 스펙을 갖고 있고요. 합격자 기준을 보면 합격자의 최대 90% 이상이 이미 대학교 학부 때 리서치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입학사정관들은 이런 리서치 같은 거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그들이 이제 입학사정관들이 지원서를 보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건 이런 겁니다. 이제 학생이 그냥 공부만 잘하는가, 아니면 지적 호기심이라든가 깊이를 갖춘 사람인가, 뭐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리서치가 이런 걸 말해준다는 거죠. 저는 그 학생한테 저는 단순히 외운 게 아니라 직접 탐구했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라면 효과는 훨씬 더 커질 것 같아요. 논문 발표,
퍼블리싱, 포스터 액세션, 뭐 학술대회 발표 이런 것들까지 결과물로 이어지면 리서치도 이제 입학 지원자들 중에서도 가장 차별화되는 스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리서치 경험을 바탕으로 받은 지도 교수님의 이제 또 추천서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이 학생은 열심히 합니다가 아니라 이 학생은 연구를 통해 검증된 인재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입학사정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미국 대학에서 프리메드, 프리덴탈, 프리벳 이런 쪽 트랙에서 재학 중인 대학생들이 리서치 경험을 어떻게 시작하고 전략적으로 쌓아가야 되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1학년 때 입학하자마자 1학년 때부터 교수님 연구실을 먼저 탐색을 하자. 리서치는 이제 보통 이제 3학년쯤 되면 이제 생각할 일은 아니고요. 입학 직후부터 구체적으로 이제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1학년 1학기 때 뭐 이미 우선 학교하고 수업에 적응하고 바이올로지라든가 케미스트리나 뭐 피직스 이런 것들 과학 과목들 GPA를 안정적으로 관리도 해야 되지만 또 학기 말쯤 되면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보통 보면 페이컬티 리서치 인터레스트 섹션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꼼꼼히 읽어보고 관심 있는 교수님 리스트업도 하고 그 후에 이제 그 교수님한테 이메일을 작성해서 연락을 시도해 보면 됩니다. 이제 보통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보통 교수님 10분한테 이메일 10통을 보내면 10분 중에서 답장은 2분 정도 올까 말까 해요, 사실. 그래서 꼭 여러 교수님들에게 동시에 연락을 해야, 이제 리스크상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연구실에 들어가게 되면 태도가 이제 기회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대부분 이제 데이터 정리, 뭐 실험 준비, 장비 세팅, 이런 보조 업무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성, 정확성, 뭐 교수님이나 다른 어떤 대학원생들한테 피드백을 빠르게 반응하는 태도 같은 거겠죠. 교수님이나 이제 PhD 연구원들에게 신뢰를 주면 뭐 점차적으로 당연하겠지만 이런 보조적인 업무에서 실험 설계라든가 데이터 분석 등 이제 핵심적인 업무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세 번째, 이제 여름방학 때 받으실 리서치 인턴십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내 이제 대학 자체 프로그램이나 연구기관, 연계 썸머 인턴십 같은 것들, 뭐 여름방학을 위한 다양한 이제 리서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1학년 여름부터 이런 프로그램에 지원해 두면 경험이 빠르게 쌓이고 공식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경로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연구 주제와 진로 방향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연구를 이제 연구실을 선택할 때 단순히 편한 주제가 아니라 가능하면 자신이 이제 희망하는 진로 방향, 뭐 의대든 치대든 수의대든 약대든 이런 쪽과 연결되는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야지만 이제 그 경험이 나중에 이제 에세이에서 이제 설득력 있게 연결되고 추천서에도 이제 진로에 대한 확신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도 교수님하고 관계 관리가 또 추천서의 질을 또 좌우할 수 있겠죠. 이제 지금까지 이제 사이언스 리서치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근데 또 역시, 하지만 현실에서는 미국 대학에 재학 중인 이제 그 프리메디칼 쪽 분야 그 트랙에 있는 학생들이 리서치를 준비하면서 할 때 생각보다 훨씬 또 많은 벽과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벽이 어려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보면 첫째, 연구실 자리 확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뭐 1학년 때, 1학년이나 2학년 초반 정도 되는 학생들은 이제 리서치 경험도 없는 상황인데, 교수님 입장에서 학부생들을 받는 것이 부담일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현실적으로 이런 많은 RA 자리는 이제 이미 대학원생, PhD 마스터 학생들이 선점하고 있고, 이제 교수님들은 논문 실적을 바로 낼 수 있는 사람을 당연히 선호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학부생들은 이제 단순히 보조 인력 정도로만 여기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10명 아니면 15명 교수님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그 이제 연구 멘토링에 대해서 요청을 해도 정상적인 답변 자체가 한두 명, 두세 명한테 올까 말까 해요.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둘째, 이제 연구실에 결국은 들어가도 연구 주제가 뭐 나는 이제 의치학대 쪽을 생각하고 목표를 갖고 있는데 오히려 또 엉뚱하게 해양 생물학, 뭐 지질학, 환경학 이런 뭐 의학이나 치의학하고 연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또 많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의대나 치대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원서에다가 이제 리서치 익스피리언스를 쓸 수 있는데
이제 지원서의 에세이나 뭐 인터뷰에서 메디컬 패션 뭐 이런 것들을 연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입학사정관들에게는 약한 인상밖에 줄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셋째, 너무도 이제 기초적인 업무만 맡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제 많은 학부생들이 처음에는 이제 뭐 실험 장비 세척, 뭐 데이터 입력 이런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만 하게 되는데, 진짜 정말 중요한 뭐 연구 설계, 데이터 해석에 참여하지 못하고 결국 이렇게 보조적인 업무로 끝나게 되면 뭐 더더군다나 이제 논문 발표에 대해서도 이제 퍼블리싱까지도 안 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SA뿐만 아니라 의치학대 입학사정관한테 어필할 내용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리서치와 학업 입시 준비하고 이런 시간 관리를 하는데 병행이 부담스럽고 어렵죠. 뭐 리서치를 집중하면은 그 기간 동안 또 GPA가 약해질 수 있고 소홀해지고 GPA에 집중하면 리서치가 또 참여 수준의 퀄리티 낮은 리서치 결과가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병행해서 준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미국 상위권 뭐 아니면 미국의 대학 학부 이제 프리메디칼 쪽 학부로 지원하거나 통합의대 통합치대 쪽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고등학생 입장에서 리서치 경험이 왜 중요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통합의대나 통합치대 지원자들한테는 특히나 이제 입학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통합의대와 이제 통합치대 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미국 대학 입시 중에서도 이제 가장 경쟁이 심하고 어렵다고 하죠. 그래서 지원자 대부분이 높은 GPA나 SAT, 고득점 갖고 있고 AP 과목도 다 기본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이제 차별화된 리서치 경험 이런 것들이 이제 입학사정관한테는 뭐 이 학생은 교실 밖에서도 과학적 사고를 실제로 적용해본 능력이 있는 인재다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어요. 실제로 이제 상위권 BSM이나 뭐 이제 BSDDS 합격생의 90% 이상이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재학 중에도 외부 연구기관이라든가 대학 연구실 뭐 이제 개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 AP 리서치가 아니라 심화된 리서치 경험을 갖고 있었고 뭐 일부는 이제 논문 퍼블리싱까지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서치는 단순한 스펙이 아니라 입학 자체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런 리서치가 고등학생들한테 중요한 이유는 특히 의치학 때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이런 프리메디컬 트랙 준비자에게 의학적 열정이 증거다. 그리고 이제 리서치는 단순히 난 의사, 치과 의사가 되고 싶어라기보다는 의학적 열정을 행동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더더군다나 대학 이후에도 리서치를 고등학교 때 경험하게 되면 대학교 때 반드시 해야 될 리서치에 대해서 기초를 닦아놨기 때문에 그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시절의 리서치는 대학 이후의 리서치의 자신감, 뭐 연구실 진입의 우선순위 이런 스펙들이 나중에 교수님한테 어필하기도 좋을 거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미국 의치학대 입학을 목표로 하는 이 고등학생들이 리서치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전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학생들 리서치 전략하고 비슷하긴 한데요. 일단 첫째, 외부 리서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학교 내 AP 리서치 과제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근데 이제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이제 같은 AP 리서치는 왜 대체가 안 되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사실 AP 리서치는 리서치의 거의 기초 단계, 입문 단계의 리서치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렇게 프리메디칼 쪽이라든가 아니면 통합의대, 통합치대 입학사정관들은 AP 리서치는 굉장히 초보적인 입장이라서 이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리서치 참여를 더 원하고 플러스 요인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름방학이나 주말을 활용해서 대학 연구실이나 연구센터 이런 외부 리서치 캠프 등을 통해서 외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둘째, 이제 자기 주도형 심화 프로젝트를 설계해야 된다. 그 학교 내에 이제 과학 과제를 넘어서 자신만의 이제 리서치 주제를 설정하고 실험과 분석을 직접 설계하는 방식이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셋째, 논문 포스터 발표. 그러니까는 나중에 리서치를 만들어내면 그거를 이제 결국은 어떤 학생 저널 같은 데 퍼블리싱까지 해야 그게 이제 증거로 삼기도 좋고 여러 가지 그 자체까지도 이제 스펙으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서치 경험을 나중에 메디컬 액티비티와 또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뭐 리서치만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리서치를 포함해서 쉐도잉이나 발런티어까지 연결하는 스토리를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앞에서 이제 고등학생들에게 리서치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알려드렸는데, 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생들 리서치를 준비하는데 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가지를 좀 보자면, 첫째, 그 고등학교 때 리서치, 제대로 된 그 퀄리티 높은 리서치를 만드는 게 고등학교의 자체에 뭐 아시겠지만 실험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하겠죠. 국내외 대부분 이제 고등학교, 국제학교, 심지어 미국 고등학교들도 본격적인 과학 실험을 진행할 수 있는 장비나 환경이 사실 매우 제한적이죠. 그래서 위험 요소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고급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찰형으로 대체되는 경우 아니면 진행이 아예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그 어렵고요. 둘째, 외부 리서치 프로그램 참여가 또 제한적일 수 있어요. 이게 뭐 대학 아니면 병원,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리서치 프로그램 중에서 고등학생을 적극적으로 받아주는 곳이 사실 굉장히 드뭅니다. 뭐 일본 뭐 명문고, 뭐 국내 같은 경우에 영재고, 국제학교 학생 중심으로 내부 추천, 어떤 인맥으로 이제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대부분이고, 공고도 없고, 이제 그 학교의 선생님들이 추천을 해주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경우도 기회가 많지 않죠.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엔 이런 기회조차 외부 리서치를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 혼자 리서치를 한다고 해도 당연하겠죠. 한계가 분명하겠죠. 뭐 이제 자기 주도형 프로젝트가 좋다고는 하는데 멘토나 지도교사 없이도 혼자 한다는 건 사실 그 수준 높은 퀄리티 있는 리서치가 나올 수가 없을 거고요, 당연히.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생들이 발런티어나 쉐도잉과 마찬가지로 리서치를 고등학교 기간에 한다는 게 시간적으로 SAT나 AP나 GPA 너무나도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리서치를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오늘 영상의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바로 레코멘데이션 레터.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추천서 정말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많은 학생들이 추천서를 그냥 이제 서류 하나 채우는 형식적인 단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이제 미국의 의치학대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추천서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미국 의대나 이제 치대 입학사정관들 같은 경우에는 GPA나 MCAT, DAT 점수만으로 지원자를 온전히 평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천서를 통해서 이런 걸 확인합니다. 이 학생이 실제 수업이나 협업 현장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의료인이 되기에 이제 의료인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렇기 때문에 추천서는 제3자의 시선에서 지원자의 성실함이라든가 지적 태도, 뭐 공감력, 리더십 이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국 의치학대, 수의대 지원자 중에서 정량 평가 요소가 그렇게 우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성 평가 요소 중에서 발런티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그 인정받기 좋은 훌륭한 추천서를 갖고 있는 학생들 중에 합격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추천서를 준비해야 될까? 이걸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이제 미국 의대나 치대에서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추천서 구성은 뭐 이제 보통 이제 대학교에 이제 그 사이언스 교수님 2명, 그다음에 뭐 비과학 쪽에 교수님 1명, 뭐 의료 활동에 이제 리서치 지도자라든가 뭐 쉐도잉이나 이런 쪽에 이제 뭐 한두 명 이렇게 이 정도인데 그럼 보통 이제 수량이 보통 3장에서 5장 정도 이 정도가 권장되는데,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건 누가 무엇을 어떻게 썼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전략을 보자면, 첫째, 일단은 대학교 교수님하고 관계 만들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추천서 요청 같은 건 이제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 교수님에게만 추천하는 게 절대 아니고, 수업 참여도 뭐 오피스아워 방문하시고, 프로젝터 기여하고, 이런 학생들은 내가 잘 알고 있다. 이런 교수님 입장에서 써줄 수 있어야 추천서 힘이 생깁니다. 둘째, 요청은 일찍, 그리고 구체적으로 요청을 한다, 교수님한테. 추천서는 보통 이제 2, 3개월 전에 보통 하게 되고요. 요청할 때는 이제 의대 진학을 위한 강력한 추천서를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셋째, 학교 시스템에 따라서 제출하는 방식도 숙지해야 됩니다. 이제 뭐 일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메드 커미티에서 통해서 추천서를 이제 레터 패켓 또는 이제 커미티 레터로 종합해서 제출을 하기도 하는데, 그 팩이 있는 학교에서 이 시스템을 쓰지 않으면 입학사정관은 뭐 이제 이 학생은 추천서 경쟁력이 부족했나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야 되고요.
팩이 없는 학교는 이제 교수님이 직접 MCAS나 AAD, SAS의 시스템에 직접 업로드해야 됩니다. 이 과정이 이제 학생이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거고. 넷째, 추천서를 또 이제 많을수록 좋은 건 아니고요. 간혹 뭐 어떤 학생들은 7장에서 8장의 추천서를 제출하는 학생도 있는데 입학사정관은 이제 그중에서 가장 약하고 의미 없는 추천서가 전체 인상을 깎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학생들이 추천서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네 가지 현실이 있는데 보면 첫 번째, 이제 많은 학생들이 유학생들이 특히 그런데 교수님하고 관계가 단발적 관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만 듣고 대화 없이 그냥 추천 요청하면 내용 없는 그냥 아주 정말 형식적인 C급의 추천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둘째, 이제 요청을 늦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급하게. 그렇게 되면 5, 6월 달에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교수님도 시간에 쫓기고 내용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곧바로 이제 6월 달부터 MCAS나 AAD, SAS 의대 치대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팩 시스템이 없거나 이제 비활성인 경우도 있는데 팩이 없는 이제 대학에서 교수 개인이 제출한 추천서가 경쟁력 면에서 상대적으로 약해 보일 수 있다 볼 수 있고 네 번째 추천서 제출 실수가 종종 발생합니다. 교수님이 오히려 추천서를 마감일을 놓치거나 시스템에 업로드한 게 오류가 나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생이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는 이제 미국 의치학대 목표 고등학생들의 추천서를 좀 볼게요. 많은 고등학생이나 부모님들이 이제 미국 대학 지원 시에 추천서를 단순히 좋은 선생님께 받으면 되는 서류 한 장쯤을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미국 대학 입시에서 커먼 앱을 사용할 때 보통 교사 한두 명, 그다음에 카운슬러 한 명, 이 정도의 추천서면 충분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 상위권 프리메드나 프리덴탈, 프리벳 이런 쪽 아니면 통합의대나 통합치대 지원을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얘기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추천서를 통해서 단순히 좋은 학생이 아니라 이 학생이 의료인이 될 수 있는 자질을 실제로 갖추었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서의 종류, 내용의 깊이, 추천서 구성 이런 것까지도 일반적인 대학교 지원과는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미국 대학 학부에 비해서 이런 프리 메디칼 쪽, 동아의대나 통합치대 쪽을 지원한 경우에 추천서를 좀 비교해 보면 일반 대학 입시에서 보통 이제 과목 교사 추천서 한두 명, 카운슬러 한 장 정도 제출인데, 어, 이제 의치학대 계열 프로그램에서는 추천서 역할, 이게 또 다르죠. 여기 보면은 이제 기본 요구 개수가, 세 명에서 6명까지도 늘어날 수 있어요. 교사 활동 추천인 뭐 이렇게 되고, 그래서 4장에서 5장까지는 준비를 해놔야 된다. 이렇게 되고, 이제 사이언스 교사 추천서가 필수가 되죠. 그다음에 카운슬러도 있는데, 의료 전문가라는 건 이제 쉐도잉을 했던 외과 전문의, 뭐 예를 들면, 아니면 발런티어에서 메디컬 발런티어를 했을 때 거기 의사 선생님이 계셨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추천을 해주게 되면 굉장히 좋고요. 리서치를 하게 되면 이제 리서치를 진행했던 교수님, 대학 교수님이 멘토링했던 교수님이 추천을 써주면 너무 좋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의대, 치대, 약대 이런 통합과 이런 쪽이나 메디칼 쪽으로 진행하는 고등학생의 추천서의 전략을 좀 보자면 첫 번째,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수업에 모든 선생님들, 교사 선생님들한테 기억에 남는 학생이 되자. 그래서 좋은 추천서라는 게 이제 단순히 수업을 들었다고 받는다기보다는 이 교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이제 이 학생은 정말 특별했다. 그래서 추천서에 정말 진정성을 담아서 이 학생을 칭찬하고 이 학생이 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정말 좋은 장점이 있는가를 설명해주는 추천서를 만들기 위해선 모든 선생님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추천 요청은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3, 4월 달 늦어도 이제 학기 마감 전까지, 방학되기 전까지 의사 표현하고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렸죠. 이제 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외부 리서치 멘토, 발런티어 지도자, 쉐도잉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외부 분들에게 추천서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추천서 요청 후에 마감 시스템도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제 미국 의치학대, 통합의대, 통합치대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제 정성평가 요소, 왜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봤는데,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쉐도잉, 뭐 닥터 쉐도잉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쉐도잉은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리서치는 혼자 설계해 보려고 하는데 감이 안 와요. 말론티어도 그냥 시간 채우기로 끝나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이런 이제 정성적 스펙 같은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혼자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체계적으로 제대로 준비하고 계획을 잡지 않으면 흐지부지 끝나기 쉬운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정성평가 요소들을 전략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판매드랩의 프로그램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판매드랩은 이제 미국 의치학대 입시의 중요한 요소 중에 이제 쉐도잉, 사이언스 리서치, 메디컬 액티비티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제 학생별 맞춤 멘토링이라든가 실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판매드랩은 이제 정량 평가 요소인 MCAT이나 DAT 전문 튜터링, 뭐 미국 대학 GPA 관리, 뭐 에세이 첨삭 지도까지 모든 걸 다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프로그램들 중에서 이 정성 평가 요소에 대한 판매드랩의 전략적 지원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매드랩이 제공하는 이제 그 성모병원하고 국내 성모병원하고 연계된 국내 쉐도잉 프로그램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미국 의대나 치대에 지원하려면 무조건 미국 병원에서 미국 의사에게 쉐도잉을 받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 그게 맞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병원에서 쉐도잉을 경험을 하는 게 제일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뭐 그리고 이제 입학 사정관들도 이제 미국 의료 시스템 안에서 경험을 중요하게 평가하는데 현실적으로 그 쉐도잉 시간이 부족하거나 뭐 방학 일정이나 이제 비장 상황상 미국에서 쉐도잉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서 해외에서 일부 해외에서 진행된 쉐도잉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의대 들은 이제 전체 쉐도잉 시간 중에서 7, 80% 정도를 미국 내 경험이라면 1, 20% 정도는 해외 경험도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생각해서 판매드랩, 저희가 판매드랩이 진행하는 쉐도잉 프로그램, 성모병원 쉐도잉 프로그램이 일종의 대안이 될 수 있죠. 이제 이 쉐도잉 프로그램은 이제 종합병원에서 진행되는 국내의 유일한 영어 중심으로 외과 전문의가 직접 멘토링하는 정통 FM 구조로 운영됩니다. 쉐도잉 시간 동안에 단순히 의료 장면만 보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하고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직접 영어로 소통하고 토론하고요. 의대 진학이나 진로 상담까지도 진행해드리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서티피케이트 레터 그 인증서도 제공하면서 더더군다나 이 외과 교수님을 통해서 추천서까지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주요 활동은 여기 뭐 차팅 시술 보조에서 점진적으로 역할도 확대될 수 있고 뭐 의학 용어라든가 해부학 개론에 대해서도 외과 교수님이 직접 쉐도잉을 하면서 학생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이런 결과물까지도 공식적으로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미국 의치학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판메디랩이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미국 명문대 교수진 리서치 멘토링 프로그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리서치가 미국 의치학대 입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이제 상위권 BSMD나 DDS 이런 쪽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제 단순 리서치 경험이 아니라 입시에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결과물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혼자서 그렇다고 하면 혼자서 이제 리서치를 시도하는 것이 어, 사실적으로 한계가 많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판메디랩의 리서치 프로그램은 이제 단순히 과외처럼 연구를 도와주는 수준이 아니고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현직 명문대 현직 교수님들이 직접 멘토링을 해드리고 온라인으로 그다음에 프로젝트는 이제 실제로 미국 대학 연구실에서 진행되는 방식 그대로 설계가 됩니다. 여기 교수님 보면은 뭐 에모리, 하버드, 유펜, 럿거스나 벤더빌트, MIT, 터프츠, 뭐 케이스 웨스턴 이런 그 NYU 이런 명문대 교수님들이 직접 멘토링을 해드리는 리서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메디랩의 리서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수준이나 목표에 따라서 두 가지 종류로 구성되는데 좌측에 보이시는 리서치 베이직이 10주 과정으로 이제 고등학생들에게 최적화된 리서치 프로그램이고 우측에 보이시는 이제 리서치 플러스가 14주짜리 상위권 수준 높은 결과물을 원하는 고등학생 또는 대학교 학부생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이제 보면은 대학 수준의 실전 리서치 경험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실험 설계, 데이터 분석, 논문 구조까지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고등학생들도 대학 연구실 수준의 완성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이 전 페이지에서 보셨던 것처럼 현직, 명문대 현직 교수님들을 통해서 원하시면, 학생이 원하면 추천서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이슈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판메디랩의 메디컬 액티비티 멘토링 프로그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린 미국 의치학대 지원자에게 중요한 정성평가 요소에 대해서 학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찾았는데 어떻게 더 좋은 선택인지 모르겠다. 그냥 아무거나 하면 되는 건가? 아니면 추천서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교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추천서를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사실. 왜냐하면 메디컬 액티비티가 이제 단순히 참여가 아니라 입시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와 연결성이 함께 설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판메디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메디컬 액티비티 컨설팅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의 역할은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고 학생의 스펙이나 구성 상황, 진로 방향, 학업 여건에 따라서 언제 시작하고 어떤 활동이 적합한지, 어떤 활동은 오히려 비효율적인지 이런 것들 다 짚어드리고 학생과 함께 이 액티비티 스펙을 최대한으로 가장 좋은 우수한 성적으로 우수한 수준으로 만들어 나가는 기간적으로 이제 그런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모두 끝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제 미국 의치학대 진학은 단순히 점수 싸움이 아니고 진정성 있는 준비하고 전략적 설계가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뭐 쉐도잉, 리서치, 발런티어 그리고 뭐 이제 그런 그 모든 활동을 연결하는 스토리 그리고 추천서까지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하시면 그 과정 하나하나가 합격을 만드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여기 화면 하단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